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채널 겜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무, 광물 NPC를 배치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채집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건물 내부 맵을 추가하여 이전에 하지 못했던 잠자기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하여 콜, 컨트롤,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테이블에 도끼, 곡괭이, 낫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구글 시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sub category 부분입니다. 해당 도구에 맞는 sub category를 선택해야 도구에 맞는 동작을 합니다. 도끼는 X, 곡괭이는 팩X, 낫은 시클입니다. 낫을 사용하기 위해 벼 씨앗과 벼 아이템도 추가하였습니다. seed 카테고리에 hand harvestable, seed harvestable 서브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hand harvestable은 손으로 수확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seed harvestable은 낫으로 수확하는 아이템입니다. 벼 씨앗을 seed harvestable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팼을 때, 광물을 캤을 때 드롭할 아이템으로 나무 조각과 금괴를 추가하였습니다. 변경된 테이블 내용을 txt 파일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assets gemco data addressable tables 폴더의 item txt 파일에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아이템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한 뒤 아이콘 이미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각 항목의 타입, category, sub category 값을 참고하여 해당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해 주세요. 추가한 내용으로 addressable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해 주세요. 그 다음 겜코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아이템 아이콘 드롭 이미지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추가된 리소스가 addressable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Simulation to 테이블에 도끼, 곡괭이, 낫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103, 104, 105번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구글 시트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변경된 테이블 내용을 txt 파일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Tables 폴더의 Simulation to txt 파일에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Definition 파일 네임 컬럼에 입력한 이름으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도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roject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겜코 Simulation to Definition 메뉴를 실행합니다. 생성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Assets, 겜코, Data Addressable, Simulation to Definition 폴더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름은 to Definition X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Simulation to 테이블의 Definition 파일 네임 컬럼에서도 동일하게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Targeting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Project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겜코 Simulation to Targeting Rect Area 메뉴를 실행합니다. 생성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Assets, 겜코, Data, Simulation to Targeting 폴더에 모아두겠습니다.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Targeting Rect Area X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위치, 이름은 자유롭게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모두 디폴트로 두고 with, 하이만 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Targeting Rect Area X를 to Definition X의 타겟팅 항목에 연결합니다. 액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겜코 Simulation, Tool Action, X 메뉴를 실행합니다. 생성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Assets, 겜코, Data, Simulation, Tool Action 폴더에 모아두겠습니다.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액션 X로 하겠습니다. 폴더 위치, 이름은 자유롭게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액션 X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TK 항목은 도끼의 공격력입니다. 나무나 광물 NPC의 생명력 항목이 추가되었고 이 ATK 항목에 입력한 공격력으로 차감됩니다. 이번에는 1로 설정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한 액션 X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toDefinition X의 액션 항목에 연결합니다. toDefinition X의 tile row rules 항목을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나무 NPC를 땅이나 잔디 부분에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read rows는 ground base, ground grass로 설정하였습니다. block rows는 ground base, ground grass를 빼고 모두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write rows는 나무 NPC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 타일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서 none으로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곡괭이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낫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ead rows는 씨앗 성장이 완료된 작물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ground growth를 선택합니다. block rows는 blocking, decor, empty, preview를 선택합니다. 사용 시 씨앗 타일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write rows도 ground growth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toDefinition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는 addressables에 등록해야 합니다. 게임코툴 시뮬레이션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toDefinition 스크립터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생성한 toDefinition들이 addressables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번에는 각 도구 사용 시 재생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기본 애니메이션 클립 이름은 도끼는 X, 곡괭이는 팩X 낫은 시클입니다. 만약 사방향 캐릭터 리소스를 사용한다면 방향에 따라 애니메이션 이름 끝에 언더바 다운, 언더바 업을 붙여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도끼를 예로 들면 아래쪽 방향은 X 언더바 다운, 위쪽 방향은 X 언더바 업입니다.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되는 타이밍의 이벤트를 추가해 주세요. 이벤트 이름은 Gamco Any Event Use To입니다. 낫을 테스트하기 위해 별을 추가하겠습니다. Simulation Growth 테이블에 이와 같이 별을 추가하고 스크립터블 이름도 추가하였습니다. 구글 시트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변경된 테이블 내용을 txt 파일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Tables 폴더에 Simulation Growth txt 파일에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벼 씨앗의 Growth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Gamco Simulation Growth 메뉴를 실행합니다. 생성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Assets, Gamco, Data Addressable, Simulation, Growth 폴더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름은 Growth Rice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Simulation Growth 테이블의 Growth File Name 컬럼에서도 동일하게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Growth Rice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아이템 UID는 2억914만 1003, Result UID에는 2억 1014만 1003을 입력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리소스로 단계별 타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성장 조건에 대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항목은 씨앗에 물을 준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성장하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이를 입력하면 물을 준 후 2일이 지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Growth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는 Addressables에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해 주세요. 그 다음 Gamco Simulation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성장 Definition 스크립터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생성한 Growth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Addressables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나무, 광물 NP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테이블에 이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구글 시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Prefab Name 컬럼에 입력한 이름으로 프리팹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NPC 테이블에 이와 같이 나무, 광물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도끼를 사용할 수 있는 NPC는 Type Object이고 Category는 Collectible, Subcategory는 Tree로 설정한 NPC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곡괭이는 Type Object이고 Category는 Collectible, Subcategory는 O로 설정한 NPC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C 테이블의 Stat HP, Show HP Bar,
show name tag 컬럼이 추가되었습니다. stat HP는 생명력, show HP bar는 생명력 bar 보임 여부, show name tag는 NPC 이름 보임 여부를 설정하는 컬럼입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액션 X, 액션 팩 X에 입력한 ATK 값과 나무, 광물 stat HP에 입력한 값으로 몇 번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테이블과 NPC 테이블에 변경된 내용을 txt 파일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테이블스 폴더의 애니메이션 txt, NPC txt 파일에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NPC 프리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팹을 만드는 과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애니메이션 테이블에 입력한 이름으로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스프라이트, 애니메이터를 연결합니다. 공격은 하지 않기 때문에 힉 에리어만 추가합니다. 도구의 적용 범위와 추가한 힉 에리어 영역의 충돌 체크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광물은 이미지 전체 영역, 나무는 아래 기둥 부분 영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나무를 배치하면서 플레이어가 오브젝트 뒤로 가려질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오브젝트에 투명한 효과를 주기 위해 스크립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나무 NPC 오브젝트 하위에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Occlude Fader to D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Occlude Fader to D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Occluded Alpha는 어느 정도 투명하게 보일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Fade Duration은 Fade in, out 되는 시간입니다. 투명 효과를 적용할 타이밍을 체크하기 위해 Collider 2D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Box Collider 2D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Box Collider 2D를 추가한 후 is trigger를 체크해 주세요. 추가한 Box Collider 2D의 영역과 플레이어의 Head Area 영역이 겹칠 경우 나무 NPC의 투명 효과가 적용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NPC 오브젝트의 이미지 크기에 맞추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NPC 테이블을 업데이트한 후 Addressables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게임코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캐릭터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합니다. 맵 배치 툴을 사용해서 나무, 광물 NPC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게임코 툴, 개발 툴, 맵 배치 툴을 실행해 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배치한 후에는 Addressables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게임코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맵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배치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나무, 광물 NPC에서 드롭하는 아이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몬스터 사냥 시 아이템을 드롭하는 시스템의 NPC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NPC 드롭 레이트 테이블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템 드롭 그룹 테이블에 이와 같이 드롭할 나무, 광물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100% 확률로 나무 조각과 금괴를 드랍하는 설정입니다. 해당 고유 번호를 NPC 드롭 레이트 테이블에 설정하겠습니다. 테이블스 폴더에 NPC 드롭 레이트 txt 파일을 생성합니다. 테이블 구조는 몬스터 드롭 레이트와 동일합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몬스터 UID 대신에 NPC UID 컬럼으로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아이템 드롭 그룹에 추가한 고유 번호를 NPC 드롭 레이트 테이블에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면 NPC UID가 21만 1001인 나무를 팼을 때는 아이템 드롭 그룹 테이블에 1001번에 설정된 아이템이 100% 확률로 드롭됩니다. 테이블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addressable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겜코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나무나 광물을 잔디 부분에 배치하기 위해 텔레맵 롤 룰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겜코, 시뮬레이션, 텔레맵 롤 메뉴를 실행합니다. 생성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Assets, Data, Simulation, Tile Row 폴더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이름은 텔레맵 롤 Ground Grass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롤 항목에서 Ground Grass를 선택합니다. 저는 잔디 타일맵 오브젝트 이름이 Grass이므로 NameRegiX의 Grass를 입력하겠습니다. Collider Requirement는 Forbidd로 설정하고 Weight는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겜코 Simulation Setting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을 확인합니다. 롯의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텔레맵 롤 Ground Grass를 등록합니다. 프로젝트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겜코 툴, 테스트 툴, 아이템 생성 툴 메뉴를 실행하여 도끼, 곡괭이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끼로 나무를 패보겠습니다. 액션 X의 ATK는 1, NPC 테이블의 나무 스탯 HP는 3이기 때문에 나무를 3번 패야 나무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곡괭이로 금괴를 캐보겠습니다. 액션 픽액스의 ATK는 1, NPC 테이블의 광물 스탯 HP는 1이기 때문에 광물을 한 번만 캐도 금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 광물 NPC는 서브 캐테고리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의 Tool Definition 시스템의 타겟팅으로 범위를 정하고 범위 안에 각 NPC의 헤드 에리어 영역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헤드 에리어가 범위 안에 있을 경우 해당 NPC를 공격할 수 있고 액션에서 정한 ATK 값이 적용됩니다. ATK 값만큼 NPC 테이블의 스탯 HP 컬럼에 입력한 생명력이 차감되고 생명력이 0이 되면 NPC 드롭 레이트 테이블의 설정에 따라 아이템을 드롭합니다. 작물 중 손으로 채집하는 작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채집하는 시스템도 Tool Definition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Tool Definition 등록은 겜코 Simulation Settings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Tool Definition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Tool Definition Hand Harvest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겟팅은 Rect Area, 액션은 Hand Harvest로 만들어주세요. Read Rows는 씨앗 성장이 완료된 작물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Ground Growth를 선택합니다. Block Rows는 Blocking, Decor, Empty, Preview를 선택합니다. 사용 시 씨앗 타일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Write Rows도 Ground Growth를 선택합니다. 겜코 Simulation Setting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탭을 확인합니다. 가장 하단에 Tool Hand Harvest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에 Tool Definition Hand Harvest를 연결해 주세요. 아이템 테이블의 서브 캐테고리가 Hand Harvestable 되어 있는 작물은 이 Tool Definition Hand Harvest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통해서 채집됩니다. 애니메이션 클립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애니메이션 클립명은 픽업입니다. 만약 사방향 캐릭터 리소스를 사용한다면 방향에 따라 애니메이션 이름 끝에 언더바 다운, 언더바 업을 붙여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방향은 픽업 언더바 다운, 위쪽 방향은 픽업 언더바 업입니다. 다른 도구 애니메이션과 같이 겜코 Any Event Use To 이벤트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작물 중 손으로 채집하는 것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추가했던 당근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Growth Carrot에 설정했던 항목이 초기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타일을 등록하고 워터링 조건만 추가하겠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 당근을 심겠습니다. 물을 주고 최종 성장 단계까지 키워줍니다. 손으로 채집할 수 있는 작물일 경우에는 다른 도구를 착용하고 있어도 먼저 적용됩니다. 도끼를 착용하고 채집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끼를 착용하고 있으나 손으로 채집할 수 있는 작물이 있는 경우 녹색으로 표시되며 마우스 좌클릭으로 채집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기능을 하는 침대를 배치하기 위해 오두막 내부 타일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된 리소스로 타일맵을 만들었습니다. 맵 테이블에는 이와 같이 102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구글 시트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101번 맵과 102번 맵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워프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워프에 대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과 프리팹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애드레서블스도 업데이트해 줍니다. 이번에는 잠자기를 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침대 NP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NPC 테이블에 이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타입은 Object이고 카테고리는 Furniture, 서브 카테고리는 Bed로 설정하였습니다. 침대 NPC는 Interaction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Interaction 테이블에 타입이 세이브 게임인 항목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세이브 게임 타입은 다음날 아침으로 시간을 건너뛰면서 데이터도 같이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이 항목을 NPC 테이블의 Interaction UID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NPC의 플레이어가 가까이 다가가면 입력한 인터랙션이 작동합니다. 인터랙션 테이블에 변경된 내용을 txt 파일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테이블스 폴더에 인터랙션 txt 파일에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침대 NPC 프리팹을 만들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테이블에 입력한 이름으로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스프라이트, 애니메이터를 연결합니다. 플레이어와의 인터랙션 범위는 Attack Range로 체크하기 때문에 Attack Range를 추가하겠습니다. NPC 오브젝트 하위에 빈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이름은 Attack Range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Box Collider 2D와 Character Attack Range 스크립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충돌 영역을 이와 같이 침대 안쪽 부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Addressables도 업데이트해 주겠습니다. 게임코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캐릭터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침대 NPC를 실내 타일맵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맵 배치 툴을 실행하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배치한 후에는 Addressable 세팅하기에 맵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배치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아이템 NPC, 인터랙션에 사용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이템은 아이템 이름, 설명, NPC는 NPC 이름, 인터랙션은 대화창에 표시될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개별로 추가한 항목이 없으신 분들은 기존 스트링 테이블을 지우고 샘플 스텝에서 새로 임포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별로 추가한 항목이 있으신 분들은 Localization Tables 메뉴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추가해 주세요. 프로젝트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곳에 벼를 심고 물을 주고 오두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면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대화창이 시뮬레이션 퀵슬롯보다 뒤에 보이고 있어서 순서를 수정하겠습니다.
윈도우 테이블에서 시뮬레이션 퀵슬롯의 오류행을 기존 퀵슬롯과 같은 3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하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벼가 한 단계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겜코 게임 타임 세팅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Assets 겜코 세팅스 폴더에 있는 겜코 게임 타임 세팅스 파일을 클릭하고 인스펙터 탭을 확인합니다. 타임 바이 모닝 항목이 침대에서 잠자기를 한 후 다음 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06시 00분 00을 입력하면 다음 날 6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 UI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된 기능은 저장하기, 메인 메뉴로 종료하기입니다. 각각의 기능으로 작동할 UI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UI 패너드 for 프리팹을 더블 클릭하여 에디터 모드로 오픈합니다. 별도로 프리팹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Assets 겜코 UI Windows 옵션 폴더에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장하기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UI 버튼을 추가하고 이름은 버튼 세이브로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텍스트는 겜코 UI 윈도우 옵션 스트링 테이블에 추가된 저장하기를 연결합니다. 버튼 크기는 적당히 250/5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인 메뉴로 종료하기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만든 후 하이어키 탭에서 UI 패너드 for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탭 하단을 보면 버튼 세이브, 버튼 go intro, 버튼 exit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UI 버튼을 각각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저장하기, 메인 메뉴로 종료하기 버튼이 정상적으로 세팅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구를 사용해 나무와 광물을 채집하고 오두막 내부 타일맵을 만들어 침대 NPC를 이용한 잠자기와 저장 기능까지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호미, 물 뿌리개, 씨앗 뿌리기 시스템과 함께 이제 시뮬레이션 장르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하루를 보내며 작물을 재배하고 자원을 채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흐름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영상 중간에 설명이 빠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